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태어난 일본 여성 감독들의 15가지 이야기. 俺女の人にはずっと綺麗にしてもらわなあかんって言われとんやけどなんか違ういい加減オペのことをするのさあなた外で閉経するわよあ最低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도전적인 질문들과 この世にセックスとか時に何かをしない馬鹿げてるどこちゃんと変わってるのよ 센세이 전한 답변들. 別に君と同じだよ 15명의 젊은 일본 여성 감독들이 성과 젠더, 연애와 사랑, 일과 미래 등 21세기 여성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進まない時もあるよ花の盛りの女の子私は私のままで可愛いって言ってくれる人がいいのつまりそんなの巻いてそんな格好してんの私はただ私だ 그녀들이 바라본 21세기 소녀들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지 私が一番好き 우리 함께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真実の映画が生まれるだろう私たちは21世紀の女の子 21세기 소녀들에게 바치는 도전적 단편집 9월 3일 개봉한 21세기 소녀입니다. どこちゃんと変わってるのよ別に君と同じだよ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화등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9월 3일 아주 독특한 프로젝트로 제작된 영화가 한편 개봉했습니다. 바로 21세기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를 독특하다고 말한 이유는 첫 번째, 극장에서 자주 접하기 힘든 옴니버스 영화로 심지어 대부분 10분을 넘지 않는 단편 영화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옴니버스 영화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된 에피소드들을 한 편의 작품으로 묶어서 만든 영화를 뜻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아직 우리에게 낯설기는 하지만 은근히 자주 접해왔던 형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인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이지은 배우에게 받은 영감으로 4명의 감독이 만든 영화 페르소나부터 데이빗 핀처 감독과 팀 밀러 감독이 사랑, 죽음, 로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 러브 데스 로봇까지 이번에 한국 영화계 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인류의 종말을 다양한 관점, 독특한 연출로 그려냈던 SF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부터 시작해 작년 10월에 개봉해 버거운 하루를 버텨내는 청춘들의 일상을 그렸던 영화 오늘 우리, 그리고 평범한 청춘들이 건네주는 일상에서의 위로를 보여줄 9월 24일에 개봉하는 마음 울적한 나렌이라는 작품까지. 그중 21세기 소녀는 여러 명의 감독이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으로 작품 15편을 꾹꾹 채워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제가 제일 먼저 느낀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いい加減オペのことをするのさあなた外で閉経するわよあ最低 두 번째는 영화의 기획 의도였습니다. 위에 다른 작품들이 같은 옴니버스 영화이기는 해도 감독 혹은 배우가 옴니버스 영화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장이나 위로를 담고 그 메시지가 넓은 범위의 관객에게 접근하는 영화였다면 21세기 소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이나 위로보다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대한 부분에 시선을 맞추고 그 메시지는 노골적이게도 영화 제목처럼 21세기에 태어난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애초에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여성 감독들이 젊은 여성 배우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세운 점만 봐도 이 영화의 프로젝트가 다분히 사회 비판적이며 날카롭고 냉소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리라 기대하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은 조금 더 선구적인 여성상, 부조리와 억압에 맞서는 여성상, 다른 이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여성상을 보여주는 듯한 컨셉을 잡아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 소녀는 이런 독특한 컨셉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표현했을까요? 私は私のままで可愛いって言ってくれる人がいいのつまりそんなの巻いてそんな格好してんの私はただ私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 영화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프로젝트의 의도에 비해서 다소 모호한 메시지 전달과 통일성이 떨어지는 작품들의 톤 때문이었습니다.
15개의 작품들 중 정작 제대로 된 사회적인 메시지를 수면 위로 드러낸 작품은 15개 중 절반 정도인 8작품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인 5작품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작품들은 여전히 동화적인 감성 혹은 일본 특유의 과장되고 오버스러운 장면 연출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도전적인 단편이라는 강렬한 메시지와는 다르게 동성애, 양성애, 남녀관계의 전복이나 가부장제를 매섭게 비판하기는커녕 미비한 언급 정도에서 그치는 모습들이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각 작품들이 메시지에 접근하는 태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학원, 드라마, 로맨스, 판타지,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메시지가 더욱더 따로 논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작품들은 대사가 굉장히 타이트한 나머지 저처럼 일본어를 아예 모르는 수준이라면 화면과 자막을 한꺼번에 따라하기가 어려워 피로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私らしいって何？私が一番好き。 이런 아쉬운 완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작품성이나 흥행성보다는 전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의의를 둔 작품인 만큼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영화들이 한국에도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일본 못지않게 한국도 여성 감독님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데다가 그나마 근래의 독립영화 혹은 단편영화 쪽에서 각종 영화제에서 좋은 작품을 선보여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찬사를 받는 정말 재능 있는 여성 감독님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작은 소망으로는 한국에서도 21세기 소녀랑 비슷한 프로젝트로 해서 7개 혹은 8개 정도의 작품으로 구성된 여성 감독님들의 옴니버스 영화를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윤단비 감독님이나 윤가은 감독님, 부은주 감독님, 김보라 감독님, 한가람 감독님, 곽은미 감독님 같이 한국 영화계에서도 이런 멋진 프로젝트를 충분히 기획하고도 남을 만한 감독님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멋진 협동 프로젝트를 간절히 바라는 건 혹시 저뿐일까요? 真実の映画が生まれるだろう。私たちは21世紀の女の子。 네, 오늘은 9월 3일 개봉한 일본의 옴니버스 영화 21세기 소녀에 관한 리뷰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5개의 작품 중에서 제 취향에 맞았던 작품은 점막, 사랑의 증발, 아웃 오브 패션 이 3작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나온 뿔뿔이 흩어진 꽃에게라는 작품이 이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와 예술성 그리고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게 첫 번째 영화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다양한 다양성 영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